형부 여기서 넣으시려고요. 언니 다시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너무 좋아요, 형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날 아침 평범한 아파트의 주방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처제. 그리고 상대 남자는 바로 그의 형부였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일까요? 한순간의 욕구와 흔들림이 한 여자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파국. 지금부터 형부의 아이를 가진 처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처제 한지은은 짐을 정리하며 언니 유정의 집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정갈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언니의 성공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죠. 언니, 정말 괜찮을까? 내가 여기 있어도?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직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요. 유정은 노트북을 보며 바쁘게 타이핑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남인가? 편하게 있어. 다만 나는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 못 써줄 거야. 유정의 말투는 여전히 시원시원했습니다. 워커홀릭인 언니는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 언니를 보며 지은은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형부는 언제 들어와? 네 형부는 오늘도 야근이야. 요즘 팀장 승진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 그래서 요즘에는 주말에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라니깐. 유정의 남편이자 지은의 형부인 정현우는 과묵하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 어렸을 때부터 언니 집에 자주 놀러왔던 터라 이미 형부랑은 10여 년이 넘는 인연이죠. 그런데 막상 함께 살게 되니 어색했어요. 결혼한 부부의 사생활에 끼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처제 지은은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처제, 오랜만이야. 밤 늦게 먹네. 나도 배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을까?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아, 형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제가 데워드릴까요? 아, 그럼 좀 부탁해도 될까? 금방 씻고 나올게. 현우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모습에 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니는 이미 침실에서 잠들었고 둘만 남은 거실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형부,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응, 팀장이 되고 나서 책임질 게 많아졌어. 그런데 처제는 어떻게 지내? 새 직장 알아보고 있다며? 현우의 관심 어린 질문에 지은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7이라는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걱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불안감까지 현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난 걱정 안 해. 처제라면 잘할 거야. 워낙 성실하고 착하니까.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지은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언니는 항상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거든요. 현우와의 대화는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였죠. 며칠이 지나면서 지은은 언니네 집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언니 유정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현우는 퇴근 후 지은과 자연스럽게 늦은 저녁을 먹거나 야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둘의 대화 주제는 거의 야구 이야기였습니다. 둘 다 야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팀도 같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후로는 대화 소재가 더욱 풍부해졌죠. 처제, 오늘 경기 봤어? 우리 팀이 9회 말에 역전했더라고.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정말 짜릿했죠. 투아웃 상황에서 그런 타이밍에 홈런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현우는 지은의 반응에 신기해했습니다. 아내 유정은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경기를 보면 시끄럽다며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었죠. 그날 밤도 유정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으로 회사에 남았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지은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제, 오늘 플레이오프 결정전이야. 같이 볼래? 정말이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응원하는 재미가 훨씬 클 테니까요. 현우는 치킨을 주문했고 지은은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경기를 보는 동안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어요. 긴장감 넘치는 경기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어색함도 사라졌죠. 8회 말 우리 팀은 3점 뒤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연속 안타로 주자를 내보내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죠. 제발, 제발 한 점만 더 제발. 현우가 주먹을 쥐며 외쳤습니다. 지은도 긴장한 채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9회 말 투아웃 상황. 만루였습니다. 타자는 팀의 주포였고 상대 투수는 이미 109가 넘은 상태였어요. 카운트는 2스트라이크 3볼. 극한의 승부였죠. 제발, 제발 안타 하나만 제발. 지은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은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를 스쳤어요. 타자는 망설이지 않고 스윙했습니다. 타구음이 울려 퍼졌어요. 공은 높이 떠올라 중견수의 머리 위를 넘어갔습니다. 담장을 향해 날아가는 공을 보며 둘은 숨을 멈췄어요. TV에서는 해설자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와 지은은 동시에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서로를 껴안고 서로의 닭살이 돋았다면서 팔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 현우는 순간 느껴지는 처제의 가슴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경기는 끝나고 맥주를 마시면서 경기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까 느꼈던 기분 때문인지 처제의 가슴에 자꾸 시선이 향했습니다. 아, 형부. 저 조금 취한 것 같아요.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지은이 몸을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처제에게 입맞춤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술김에 상상한 행동이 실제로 실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제는 당황한 듯 아무 말 없이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처제 미안. 취했나 봐. 현우는 고개를 돌리며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지은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초 정도의 짧은 정적이 흐른 후 지은은 현우의 뺨을 두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의 짧은 키스 후 부드럽게 입술을 떼어내고 서로 민망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향했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내 유정이 퇴근하여 집에 왔고 그날은 그렇게 밤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과 현우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현우와의 키스가 자꾸 생각났죠. 언니 유정은 새벽에 나가버렸고 현우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로 잠을 설쳤어요. 처제와의 키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샤워를 하면서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제, 나 다녀올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둘 다 어색했죠. 오후 5시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쓰고 있었어요. 처제, 우리 좀 이야기할까? 현우의 제안에 지은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괜찮으면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 현우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이 있어야 이야기하기 편할 것 같았거든요. 소파에 앉아 캔을 따며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 말이야. 아, 형부 그거 우리 실수였잖아요. 지은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현우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맞아. 어제 역전승으로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흥분했나 봐. 술도 마셨고. 맞아요. 저도 어제는 잠깐 미쳤나 봐요.
지은도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정말 단순히 흥분과 술 때문이었을까요? 맥주가 한 캔, 두 캔 비워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편해졌어요.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점점 둘은 빈속에 마신 술 때문인지 취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현우는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제는 이렇게 이쁜데 왜 남자들이 가만히 냅둘까? 아니에요, 형부. 저도 형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지은은 수줍게 웃었어요. 현우는 그런 지은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제.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은은 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분위기가 흘렀죠. 현우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지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현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두 번째 키스는 첫 번째보다 길었습니다. 지은은 현우의 셔츠를 움켜쥐었고 현우는 지은의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처제 지은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현우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현우도 지은의 블라우스에 손을 댔습니다. 거실의 소파에서 시작된 일은 현우의 방으로 이어졌어요. 유정의 사진이 놓인 화장대를 지나치면서도 둘은 여전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평소 아내 유정과 잠만 같이 잘뿐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젊고 예쁜 처제와 선을 넘으면서 굉장한 짜릿함과 흥분, 그리고 오랜만에 느낀 절정에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처제 또한 최근에 직장 스트레스로 남자친구도 만들지 않았고 잊고 있던 느낌에 굉장한 절정을 느꼈죠. 그렇게 서로 둘은 처음부터 엄청난 만족감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을 맞대고 누워있는 동안 지은은 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현우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어, 처제.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은이도 현우의 볼에 짧게 뽀뽀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형부.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흥분돼서 좋았어요. 지은도 죄책감을 느꼈지만 현우의 품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유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는 문자였어요. 현우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와 지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날 오후의 뜨거운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현우는 회사에서도 지은 생각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지은도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현우를 떠올렸죠. 다음 날 아침 유정은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습니다. 현우는 8시 30분에 나가면 되었기에 1시간 반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제. 현우가 뒤에서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지은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어제와 같은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죠. 현우는 지은에게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있었죠. 지은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우에게 입을 맞추며 눈을 감았죠. 지각해도 몰라요, 형부.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몸은 현우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야 서둘러 옷을 정리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는 대신 집에서 일을 마저 하겠다는 핑계를 댔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은이 현우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지은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처제가 보고 싶어서. 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핑계가 필요 없었어요. 유정이 야근으로 늦는 날이면 둘은 저녁을 함께 먹고
자연스럽게 현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은이 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품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처제 없으면 못 살겠어. 현우도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백했습니다. 둘 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유정이 출근한 직후였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지은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처제, 오늘 좀 늦게 가도 될 것 같아. 현우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현우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형부, 또 넣으시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지은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았어요. 한 번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리 없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현우는 회사에서도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업무 중에도 자꾸 지은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도 일찍 갈게. 가면서 치킨 사갈게. 맥주 한잔 하자. 이런 문자들이 오가면서 둘만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지은도 현우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마음이 설렜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다시 입어보고 화장을 고치기도 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은은 자신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현우를 기다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유정 몰래 이어지는 이 관계가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둘은 서로에게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서로의 욕구를 채운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여전히 그날도 둘은 아침부터 뜨겁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출근을 했죠. 지은은 샤워를 하다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리 예정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졌죠. 지금까지 형부와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했고 가끔 술 기운이 올라온 날에는 아내다 사정을 했기 때문에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지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괜히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기도 했고 속이 미식거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조심스럽게 약국을 찾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죠.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3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 같았습니다. 결과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혹시 몰라서 테스트기를 2개를 구매하여 테스트했지만 2개 모두 선명하게 두 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형부와의 관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 시간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처제,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현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형부 할 말이 있어요.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손을 떨며 임신 테스트기를 현우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현우가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였거든요. 처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네, 2번 해봤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지은의 말에 현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테스트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이건 내 아이일 리가 없어. 현우가 부정하며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그런 현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확실하지 않잖아.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도 받아봐야 하고. 현우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부, 지은이 울먹이며 현우를 불렀지만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처제. 나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부터 현우는 지은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도 늦게 하고 집에 와서도 지은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지은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죠. 며칠 후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 우리 이야기해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의 답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좀 더 시간을 줘. 지은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지은은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막내 동생 지수에게라도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동생에게까지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지은은 혼자 중얼거리며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밤늦게까지 지은은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니에게는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형부와 지은은 필요한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지은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왔다는 내용, 아이는 건강하다는 내용을 전할 때마다 현우는 간단한 답장과 함께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왔어요. 병원비 부족하면 말해. 몸조리 잘해. 현우의 문자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책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차가운 관심이었죠. 지은은 그런 현우가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지은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기를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없앨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배를 어루만지며 고민만 깊어갔죠. 어느 날 점심시간 지은은 언니 집에 놓고 온 옷을 가지러 갔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언니와 형부는 회사에 있을 테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유정과 마주쳤습니다. 유정은 깜짝 놀라며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죠. 언니,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 회사는?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간했어. 그런데 너는 왜? 놓고 간 게 있어서. 그거 가지러 왔어. 지은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유정은 지은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온 김에 커피 한 잔 하고 가. 금방 타줄게. 아니야, 커피는 안 마실래. 그냥 물 한 잔 줘. 지은이 커피를 거부하자 유정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지은은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정은 지은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자꾸만 배를 만지작거리고 앉는 자세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예전보다 얼굴이 둥그러진 것 같았어요. 지은아, 너 요즘 잘 먹나 보네. 살 좀 쪘다? 응? 그런가? 운동을 원서 쓴다고 앉아만 있긴 했지. 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니나 잠깐 화장실 좀. 지은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턱에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넘어지면서도 배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죠. 그 모습을 본 유정은 깨달았습니다. 커피 거부, 배를 만지는 행동, 그리고 지금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지은아, 괜찮아? 유정은 놀라 한 걸에 달려가 지은을 부축해줬어요. 지은은 언니의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은아, 혹시 너 임신했어? 유정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은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언니, 그게 진짜야? 누구 아이야? 유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 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고, 뭐, 미쳤나 봐, 진짜. 그럼 그 새끼는 뭐래? 싸질러 놨으면 책임져야 할 거 아냐? 이미 헤어진 사이라서 연락도 안 되고요. 지은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유정은 복잡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어렵게 임신한 상황에서 동생의 임신 소식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은아, 너 혼자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빠 없이 아이 키우려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지울 용기는 없어, 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정은 한숨을 쉬며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만 하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괜히 내가 실수한 건데 언니 걱정시킬까봐.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정은 동생을 안아주며 복잡한 마음을 감췄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동생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였죠. 그날 저녁 유정은 현우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은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여보, 오늘 지은이가 왔었어. 현우는 깜짝 놀라며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제가 무슨 일로? 놓고 간 물건 가지러 왔다가 이야기하게 됐는데 유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의 반응을 살폈어요.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하더라. 뭐? 처제가 임신을? 현우는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유정은 현우의 반응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안심했어요. 어떤 남자와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걸 알게 됐다고 해.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더라. 아, 그래. 남자가 나쁜 놈이네. 그니깐 연락도 안 된대. 참 답답한 상황이야. 유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현우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여보,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정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만약에 여보만 괜찮다면 지은이가 아이 낳고 키우는 걸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면 어떨까? 현우는 유정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아이가 없잖아. 지은이도 혼자 키우기 힘들 테고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 오히려 나도 아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좋은데. 현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은과 아이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자. 처제 혼자 힘들 텐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겠어.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유정은 다음날 지은에게 연락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말했어요. 지은은 언니의 제안에 감격했습니다. 그 후로 유정은 정말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지은을 돌봤어요. 산부인과 검진도 함께 가고 출산 준비물도 같이 쇼핑했습니다. 현우도 틈틈이 지은의 안부를 물으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어요. 그렇게 10개월이 흐른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유정은 조카를 처음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은아. 언니랑 형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지은도 감동하며 언니에게 고마워했어요. 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산후조리 기간에도 유정은 지은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함께 일어나서 돌보기도 했어요. 정말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했죠.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언니 유정을 엄마만큼 따랐어요.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는 정말 네 형부 많이 닮았네요. 유정이 아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지은과 현우는 순간 뜨끔했지만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눈매가 특히 닮았어.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지? 글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네. 현우도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선을 넘지 않았다면 현우는 후회했어요. 아니, 애초에 선을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동이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지은은 이제 39이었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새로운 만남도 어려웠고 자신의 꿈도 포기해야 했어요. 반면 현우는 여전히 남편이고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구나. 현우는 자신의 이기심을 후회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욕망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만 현우의 마음속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것이 현우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가 없는 아이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한 남자가 단순한 욕망으로 인해 저지른 행동. 그 행동에 한 여자와 한 아이의 인생을 모두 힘들게 만들어버렸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